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배우 고 안성기 씨. 안성기 씨를 배웅하는 빈소에는 많은 후배와 동료들이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사연들까지 공개되면서 더 큰 그리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존재만으로 참 본보기가 되어주셨는데 현장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가르쳐 주시고 많은 배움 받았던 거 잊지 않겠습니다. 네. 안성기 배우를 보내야 할 날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실감이 안 나는데 그 마지막 길을 특별한 후배들이 함께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9일 오전 8시 명동성당에서 고 안성기 씨의 장례미사가 진행이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영화인 영결식도 엄수될 예정인데요. 영결실에서는 백창호 감독과 정우성 씨가 추도사를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 영화인들도 헌화로 고인과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을 갖게 되고 장례 기간 내내 상주의 옆에서 빈소를 지킨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 배우 이병헌 씨, 박철민 씨 등 영화가 후배 배우들이 운구를 맡아 마지막 길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후배 정우성, 이정재 씨는 상주를 또 자처하면서 연일 지금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선배 안성기 씨를 향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임주혜 변호사 설명대로 운구를 이병헌 씨가 맡는다고 해요. 두 분도 인연이 참 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병헌 씨와 안성기 씨는 마리 이야기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목소리 연기를 함께한 바 있고요. 또 굉장히 주목받았던 행사죠. 2012년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배우 최초로 핸드프리팅 행사에 또 참여한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했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 두 배우가 저렇게 할리우드에서 한 것이 본격적으로 또 그런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성기 씨에게 이병헌 씨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극찬을 줬다고 합니다. 독하다,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왜냐하면 너무 몰입해서 연기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병헌 씨는 그럼 안성기 씨하고 두 분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는데 더 재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음식 위에 얻은 소스 같아요. 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환하게 웃었지만 사실 이제 안성기 씨가 하늘의 별이 되셨으니까 여러 가지 추억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배 안성기 씨를 따라가려면 멀었다. 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군요. 자, 근데 이제 빈소에 있는 그 영정 사진이요. 이 영정 사진을 두고도 이제 이게 과거에 출연했던 그 작품이었다고는 알려졌는데 여기에 숨겨진 또 아내와의 사연도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정 사진은 고 안성기 배우의 평생의 반려자 오소영 씨가 직접 고른 사진입니다. 오소영 씨가 저 사진을 고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이 사진 한 장에 배우 안성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 또 찬란하게 빛났던 그 모습이었다. 그래서 영정 사진, 이 사진을 다른 언론에서도 좀 이 사진으로 좀 써줬으면, 이 사진으로 배우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연이 왜 지금 오소영 씨가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이 당시가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게 1980년대 초에 지금 안성기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이장호 감독과 만나면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소외된 그런 계층이 굉장히 그런 어떤 사회 부조리를 나타내는 그런 역을 많이 맡았었어요. 그런데 1987년에 배창호 감독을 만나면서 이 스토리 자체가 아주 순수한 청년,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타내는 이 영민 역을 맡음으로써 지금의 국민 배우 있죠. 친숙하고도 따뜻한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안성기 배우에게 각인되는, 국민들로부터 각인되는 그런 계기가 된 영화거든요. 그래서 오소영 씨가 바로 이 모습이 안성기 씨의 실제 모습과 똑같다, 이 배역이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찬란했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남편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아내의 마음이 또 담겨 있는 사진인데 실제로 두 분이 정말 지고지순하게 사랑하기로도 유명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닮고 싶은 선배들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안성기 씨가 이 오소영 씨를 만나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한 계기였다고 합니다. 지인의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네. 그 모습을 2주가 넘게 잊지를 못했고 지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손을 잡기까지는 무려 1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안성기 씨가 뭐 네. 다른 생활하는 배우다라고 유명했는데 어쨌든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남다르게 미술 사랑이 각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인 오소영 씨가 조각가로 활동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들이 크는 시기에는 전시회나 이런 걸 많이 못 가서 좀 아쉬워했지만 예. 신혼 초에는 얼마나 많은 전시회에 갔는지 아내분의 동료들이 저분 혹시 작가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였다 이런 일화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애틋하게 결혼한 만큼 고 안성기 씨는 생전에 또 앞서 봤던 그 이병헌 씨에게도 결혼식에서 행복하게 또 열심히 살라 이런 진심 어린 덕담을 건네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그 이병헌 씨 배우자인 이민정 씨도 안성기 선생님에게 예우를 좀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이민정 씨는 6일 한 시상식에서 연예인 유튜버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가슴에 흰 꽃을 단 채 등장을 했는데요. 이 역시도 고 안성기님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포토월 촬영 중에 일명 이제 하트 포즈라고 하죠. 네. 손으로 하트를 만드는 그 포즈 요청을 받았으나 정중히 오늘은 이라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와 좀 또 대비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입 아나운서 시절부터 이제 인연으로 예. 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흰색 옷을 입고 오고 이제 귀걸이까지 착용한 모습, 특히 좀 웃는 듯한 이 모습이 인터뷰에 드러나면서 이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금 추모의 분위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현진 의원의 별다른 입장 아직 없는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죠. 그렇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를 보다가 급하게 방문을 한 상황이다라는 입장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추모를 빨리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네, 삼가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소식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두운 새벽에 다른 나라 대통령을 생포해서 법정까지 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 이게 베네수엘라 얘기인데 석유냐 아니면 마약이냐, 도대체 진짜 의도가 뭐냐 여러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자, 조금 전에 열린 한 연설 자리에서요, 트럼프의 진짜 속내를 한번 짐작해 볼 만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Nobody was killed, and on the other side, a lot of people were killed. Unfortunately, I say that, soldiers. Cubans, many killed. And he's a violent guy. He gets up there and he tries to imitate my dance a little bit. But he's a violent guy, and he's killed millions of people. 아니, 그러니까 마두로를 난폭한 인물로 비유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 춤을 따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춤을 따라 했다는 게 이 장면들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예, 물론 이제 춤만으로 여러 가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저 춤이 결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낳게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았고 그 시점도 좀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마약 조직의 두목이다라고 하면서 650억 원 현상금을 내걸었는데 그런 때 마두로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춤을 추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 말은 아무리 미국이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해봐라. 나는 꿈쩍하지 않는다. 네. 이런 메시지를 읽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11월 22일 마두로의 춤이 미국의 그동안 여러 가지 실행을 계획이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는 어떤 트리거, 방아쇠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겠습니다. 이쯤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마두로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면 네. 즉시 사임한다면 마두로 대통령 본인, 아내, 아들의 안전한 대피를 보장할 것이고 튀르키예로 망명하라.
사실상 최후의 통첩을 보냈는데 이 시점에도 또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춤을 췄다. 결국은 이것이 이 군사작전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라고 상당수의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춤은 네. 전부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선거 과정에도 당선 이후에도 이 독특한 춤을 추면서 지지층을 결집시켰기 그렇죠. 때문에 분명히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들었던 그 트럼프 얘기는 내 춤을 좀 흉내내려 하지만 마두로는 난폭한 사람일 뿐이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YMCA 댄스에 대한 남다른 또 은근한 자부심까지 느껴집니다. Young man, there's no need to feel down. I said, young man, pick yourself off the ground. I said, young man, 'cause you're in a new town. There's no need to be unhappy. Young man, there's a place you can go. I said. 아니 그러니까 이종구 평론가. 그러니까 마두로가 아무리 나를 또 조롱하려고 해봤자 그리고 비슷하게 춤을 춰봤자 트럼프 입장에서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말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내가 더 잘 춘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겠지만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 정말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건 내 춤이야, 내 거야라는 어떤 소유욕, 지배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활력 있는 사람이야. 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엘리트고 억만장자지만 대중과 친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강력하고 친근한 리더로서의 상징이 바로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누구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감히 나를 흉내냈다니 하니까 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저게 결정타로 볼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 건데 내 거를 따라하다니 뭐 이런 취지에서 화가 났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토록 본인 춤에 자부심을 느끼는데 아니 그런데요. 안 어울리니까 추지 말라 이러면서 직설을 날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My wife hates when I do this. She said, you know, she's a very classy person, right? She said, it's so unpresidential. She hates when I dance. Darling, it's not presidential. She actually said, could you imagine FDR dancing? Darling, please. The weightlifting is terrible. I have to say this, the dancing they really like. 아니 그러니까 아내 멜라니아가 한 소리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 멜라니아 여사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 멜라니아 여사의 표정이 너무 직설적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거죠. 내 아내는 내가 YMCA 춤 대통령 추는 것이 YMCA 춤 추는 것이 대통령 같지 않다면 매우 싫어한다. 그리고 멜라니아가 정말 품위 있는 사람인데 아유 당신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춤추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제발 춤추지 말라 이렇게 잔소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모르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춤추는 모습 다 좋아해. 모두 좋아해.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아주 일침을 가했네요. 그건 당신이 대통령이니까 친절하게 굴고 있는 거죠.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의 이런 잔소리 여러 번의 지적에도 고집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멜라니아 여사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 하나 또 있다고 합니다.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트랜스젠더 성전환 운동선수 이 흉내를 낸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아주 질색팔색을 냈다. 이런 후문이 전해집니다. 아니 그럼 뭐 흉내를 어떻게 냈길래 아내가 질색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바벨을 들어 올리기 위해 힘겹게 애쓴 저렇게요? 여성 선수를 연기를 하고요. 또 이에 반해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거의 힘들이지 않고 바벨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대비해서 표현했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이걸 놓고 미친 일이다라고 좀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요. 연설 도중에도 아내는 내가 이런 흉내 내는 걸 정말 싫어한다. 대통령답지 않다고 한다. 그래도 나는 결국 대통령 됐다라고 말하면서
발언과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정적으로 내가 흉내를 내고 싶지만 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꿋꿋이 이 성전환 선수를 연기하는 이 모습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성품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지금 저게 역도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벨을 들기 위해서 네. 이게 힘겹게 애쓰는 선수와 쉽게 들어올리는 성전환 선수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성적이 있고 지금 마이크 있잖아요. 저희 공개석상인데 사실 마두로가 본인 조롱하는 걸 참지 못하면서도 본인은 저래도 되는 거예요. 어찌 보자면 정치적으로 본인의 표를 확보하기 위한 좀 선명한 노선을 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성전환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쪽 표심은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 또 이런 전략을 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상한 당시에도 비판하는 여론도 상당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멜라니아의 직설이 사실 그도 그럴 법한 게, 자 보면은 과거에 전용 헬기 저 안에서 저렇게 부부가 말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저렇게 뭔가 손짓을 하고요. 저런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자, 이번에도 멜라니아가 춤을 두고 한번 쓴소리를 한 것 같은데 트럼프 외교 행보도 거침없습니다. 보면은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에 지금 그린란드 계속 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미군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네.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 뭐 군사 행동을 비롯해서 또 경제 제재 뭐 여러 가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지금 인수하기 위한 가져오기 위한 모든 그런 그 노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지금 EU 나토의 7개국이 성명을 발표할 정도인데 지금 그린란드가 그러니까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서반구 즉 이번에 지금 그 공격한 이후에 엘살바도르 등등 콜롬비아 등등 이렇게 쿠바 또는 어디로 갈 거냐 했는데 지금 그린란드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백악관 자체에서도 지금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북극권이 지금 새로운 어떤 항로가 열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트럼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라도 그린란드는 우리 거다라고 지금 계속 고집을 부릴 것 같아요. 자,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트럼프 백악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린란드 획득은 국가 안보 우선 과제고 미군 활용은 언제나 최고 사령관의 선택지다. 이 얘기만 들어서는 군사 옵션을 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일단 뭐 국무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종근 평론가 설명대로라면은 여기가 지금 덴마크 자치령이고 덴마크가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럼 나토랑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토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발언이 굉장히 직설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앞서서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것을 봤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린란드는 미국의 영토다 이렇게 말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강성파로 불리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실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부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군사작전이 아닌 그린란드 매입이다. 이렇게 루비오 국무장관이 진화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대해서 하고 이런 위협적인 발언이 당장 침공을 하겠다, 침공이 임박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덴마크와 협상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술이다. 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 저렇게 그린란드를 성조기가 덮은 그런 SNS까지 돌고 있다는 건데 자, 트럼프의 야욕이 점점 더 거세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국내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아마 노래방에서 이분 노래 한번 안 불러보신 분 없을 겁니다. 바로 가수 임재범 씨 얘긴데요. 올해로 데뷔 40주년인데 자,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임재범 씨가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마지막 곡이라면서 이 노래를 내놨습니다. Don't you send me goodbye. 끝을 말하지 마. 넌 이미 보다 큰 걸 이겨냈던 적이 있어. Life is just. 자, 이게 마지막 노래라는 거예요. 참 아쉬운데 아니 왜 떠나는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 말을 그대로 실행하고 싶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 40주년이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임재범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더 노래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제 끝입니다 라고 인사를 고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 때 모든 걸 불사르고 내려오고 싶다. 오랜 시간 이 은퇴를 고민해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밝혔습니다. 팬들에게는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죠. 예. 방금 들은 이 노래가 어제 발표된 임재범 씨의 마지막 신곡 Life is a Drama라는 곡입니다. 아름다울 때 걸어 나오고 싶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다. 네. 임재범 씨의 어떤 굳은 결심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곧바로 은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5월까지 예정된 전국 투어 콘서트가 마지막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 인생은 드라마다 이런 거네요. 자, 어떻게 보면 임재범 씨의 인생을 압축한 노래 같기도 한데 혹시 은퇴 후에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다른 계획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지켜봐야겠지만 추정컨대 아마 딸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임재범 씨에게 음악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어떤 첫째 번 순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임재범 씨에게 음악보다 중요한 건 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셨죠. 그래서 또 딸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임재범 씨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가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인생,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 나왔던 인생과 비슷하다. 이런 대중의 평이 나올 만합니다. 좀 우리가 말하는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고 임태근 아나운서의 아들이라는 것도 굉장히 뒤늦게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둘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에서 지금 임재범 씨가 태어났고 또 다른 부인 사이에서 이제 손지창 씨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다를 한동안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뒤늦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임재범 씨도 마음에 고통이 컸고 손지창 씨 같은 경우는 군대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입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범 씨가 이 손지창 씨에 대해서 참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살아생전에 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임태근 씨에게도 말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은퇴 선언을 하면서 이제 임재 변호사 설명대로 노래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다 불사르고 떠나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자, 이 똑같은 이유로요. 무대에서 내려온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전통 가요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공연으로 마무리를 충분히 지을 수 있겠구나. 분명코 이 공연이 마지막입니다. 레코딩 취입도 안 할 것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선생님까지 잇따라서 전설들이 무대를 지금 떠나고 있어서 참 아쉬운 시기인데 얼마 전에 이미자 선생님의 새로운 사진이 공개됐어요. 이 사진. 근데 이 장소가 대구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역이고요. 예. 1967년입니다. 1967년 대구역 앞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통 정리를 하는 손짓이잖아요. 오른쪽이 이미자 선생님. 네, 오른쪽입니다. 예. 이미자 씨가 20대예요. 20대 얼굴로 지금 저렇게 명랑한 질서 해갖고 교통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미자 씨를 저렇게 보기 위해서 대구 시민들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많이 네. 어마어마한 인파로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찌됐든 이미자 씨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그 교통 캠페인에 참여를 했대요. 1960년대 말 그러니까 점점 도시화되면서 교통 질서가 좀 더 확립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솔선수범하고 저렇게 나선 모습인데 아주 희귀한 사진을 이번에 대구시가 그러니까 80년 돌아보는 어떤 80년을 해갖고 발간하면서 이 사진이 지금 공개된 겁니다. 뒤에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미자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 일, 교통정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남다른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이미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게 된 계기, 바로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전차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도 일어나다 보니 이게 사실 신호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의식 수준도 높여야 되고, 또 순경들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순경만으로 되겠느냐. 대한뉴스 이런 데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네. 유명 연예인들, 지금 보시는 분들 아마 김지미 씨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나서서 저렇게 교통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젊은 시절에 김지미 씨, 뭐 구봉서 씨, 네. 남정임 씨, 최희준 씨,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서서 광화문 이런 데서 교통정리 대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시절을 지나 지금 이제 무대를 또 떠나기까지 이미자 선생님이 장장 66년을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자 선생님이 아픈 손가락으로 꼽은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동백아가씨가 저의 이름을 낳게 해준, 정말 이미자라는 이름을 탄생시켜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때는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상상에 맡기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 노래가 돌연 갑자기 1965년에요. 금지곡이 됐었고 당시에 그래서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무대에서도 부르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22년 뒤에야 해금이 됐는데, 아니 그런데 이 금지곡을 청와대에서 부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사실은 퇴폐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국가 재건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너무 구슬프잖아요. 그래서 이거 국가 재건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유 하나랑, 두 번째는 외색, 그러니까 일본풍이다라고 해서 1965년에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금지를 시킨 정부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지금 수반이 왔을 때 이 네. 노래를 들려달라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노래를 특별히 불렀다고 합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한 용사들에게도 좀 불러라라고 네. 특별히 금지는 시켰는데,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자신도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고요. 위문 공연 전에. 그래서 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듣지 못하게 하고 자신만 이렇게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자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교통정리 그 사진이 새롭게 공개된 사진이에요. 이게 대구시 사진집에 담겨 있었는데 여기 박정희 전 대통령 새 사진도 들어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원사공장 중국식에서 단상 위 내빈들이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서 만세삼창하는 모습,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정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 보이는데요. 나란히 서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이 내빈들과 함께 화제가 됐던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의장 뒤쪽을 보면은요, 권총칩을 차고 있는 부관이 보이는데 다들 만세 삼창을 하고 네. 있는 와중에도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를 보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자, 이제 전설들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1년 전 딱 이맘때쯤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무대를 떠난 전설이 한 명 더 계십니다. 바로 가왕 나훈아 선생님이요. 마지막 콘서트 한다고 해서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게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은퇴를 하셨다고 해도 영원히 나는 이 사람의 팬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요. 다만 이미자, 나훈아, 임재범 이런 분들이 한국 가요계의 거목이었으며 신화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래할 수 있을 때 내려온다, 박수 칠 때 떠난다, 이런 말을 임재범 씨나 나훈아 씨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추론이 나오고요.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씨라고 하기도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네. 이미자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은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 전통가의 맥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방식으로 마지막 무대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 갑자기 나 은퇴합니다 이런 방식보다는 네. 팬들과 무대를 통해서 소통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콘서트 방식을 택하셨었죠. 그래서인지 지금 팬들이 이분들을 기억하는 모습은 찰나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우리의 스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속속 무대를 떠나는 전설들, 자,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 살펴보죠. 젠슨 황과 우리 기업 총수들이 치킨집에서 뭉쳤던 깐부 회동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자, 그날의 깐부들이 3개월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Dinner is free. My friends are buying dinner and everybody. Make sure they spend a lot of money. These are my teammate buddies. 제가 좀 생긴 거는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저희 형님이시고요. 아니, 어디서 또 뭉친 거예요? 이번에도 혹시 치킨집입니까? 이번에도 치킨집에 모였으면 누가 쌌을까, 네. 누가 돈 냈을까 관심사인데 이번에는 미스 라스베가스에서 만났습니다.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6 세계 최대의 IT 관련한 쇼라고 할까요? 이런 곳을 지금 방문해서 정의선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비공개 회동을 갖기 전에요. 사실 이 세 사람은 이미 만난 적이 있지만 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치킨 맛있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 휴먼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분야에서 우리 두 회사가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 기술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놓고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또 이번 전시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어떤 기술이 선보일지도 함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깐부 회동 얘기를 해보면 그 평소에 좀 보기 힘든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보면은 얘야 내가 누군지 아니? 아빠 무슨 차 타시니? 저 아저씨는 휴대폰 만드는 아저씨야 뭐 이랬을 정도로 좀 친근한 모습을 보여줘서 참 화제였는데 이 깐부 회동 기억한 게 젠슨 황 딸이잖아요. 근데 그 젠슨 황 딸은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메디슨 황 입장에서는 아빠 친구 만난 그런 자리였을 것 같은데 네. CES에서 만나 짧은 화답을 가졌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깐부 치킨, 이 깐부 네. 회동의 숨은 기획사 역시도 메디슨 황이었습니다. 이들이 공통점이 있죠. AI라는 그 공통점 카테고리로 AI 깐부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설정을 했고요. 메디슨 황이 직접 검색을 통해서 깐부를 타겟팅해서 장소까지 물색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역시 그 감각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깐부 회동 멤버 또 다른 멤버죠.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 조금 더 머물면서 이번에 지금 경제사절단 역할 소화하고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이렇게 귀국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중국에서 지금 그런데 실시간 검색어 쓸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깐부 회동의 한 당사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CES로 가지 않고 그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이후에 봤더니 중국에서 지금 검색어가 난리가 났어요. 특히 바이두 그러면 중국의 그 포털에서 가장 선두적인 어떤 포털이 있잖아요. 근데 바이두에서 검색어 1위 어마어마한 거죠. 14억 인구가 보는 그런 포털인데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이 이재용 부부가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이 자랑하는 글로벌 캐릭터 있죠. 라부부. 이 라부부를 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알려지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라부부를 우리 그 한국의 재벌 총수가 싹쓸이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라부부 붐이 약간 지금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붐이 일으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측은 쇼핑몰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구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2차 깐부 회동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 이 미국에서 아까 이제 전여희 평론가 설명대로 여기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 CES에서 단연 눈길을 끈 거는 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번에 중국에서
조금 더 진화한 버전을 공개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거요. 것처럼요. 발차기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자기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준 CEO를 향해서도 거침없이 발차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 돌려차기로요. 네. 수박을 한 번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키가 약 180cm, 무게 70kg으로 오. 인간과 유사한 신체 비율을 갖추고 있고 예. 관절 수는 총 31개입니다. 지금 동작을 보면요. 네. 굉장히 유연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태권도를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무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 영상을 보자면 네. 이 로봇 기술 정말 오. 이제는 정말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안에 사람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완전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상황인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거. 로봇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네. 함께할, 공존할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아차기 하는 로봇까지. 자, 오늘 이야기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김주애가 요새 아버지 김정은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이게 삼지연 호텔인데 김정은이 새로 백두산 인근에 지었다라고 해서 준공식에 저렇게 김주애를 데리고 갔고요. 손을 꼭 잡고 여기저기 호텔을 둘러보고 있죠. 자, 다음 또 볼까요? 바빠요. 요새는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 여기도 갔어요. 여기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김주애를 데리고 갔는데 여기 뭐냐? 김정일, 김일성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북한판 피라미드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여기 김주애를 정장 입혀놓고 딱 센터에 세워놨습니다. 자, 또 바쁩니다. 어제 공개된 거는 자, 이렇게 김주애를 기념관, 파병군인 기념관에 데리고 가서 저렇게 삽질도 하게 하고요. 아버지와 부녀가 같이 저렇게 삽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나 또 김주애를 태운 지게차 영상도 김주애가 직접 앞에 타 있고 아버지가 모는 모습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살 여자아이인데 저렇게 군인들 틈바구니 지금 보면 김주애 표정이 상당히 좀 불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김주애 표정. 상당히 좀 과한 일정 아닙니까? 연말연시에 한 10여 차례 지금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거든요. 공개 활동만. 근데 저 군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리는 장면들을 이제 연출을 한 것 같은데 네. 김주애 입장에서는 아마 저 군인들하고 만나는 게 되게 어색했을 거예요. 군인들이 또 특유의 그 뭐 땀 냄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자기가 생전에 이렇게 접해보지 못했던 표정이 이런 좀 낯설어 장면들. 보여요. 표정 좀 뭐 찡그리고 있잖아요. 네.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야, 이거 후계 수업 예. 좀 힘들다. 아빠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 뭐 이런 느낌도 갖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13살짜리면 네. 지금 엄마한테 뭐 투정 부리거나 아니면 사춘기 지금 초기 접어들면서 좀 뭐 이럴 나이인데 저런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후계자로서의 김주애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연출하려는 것 같고 뭐 김주애 과거에 보면 아버지가 새벽에 미사일 도발 시험 발사하는데도 나가야 되거든요. 네. 새벽에 5시에 미사일 발사하면 거기 몇 시에 거의 잠 못 자고 나가는데 우리 같으면 아마 아동학대라고 한참 고발당할 자야 될 시간인데. 네. 그렇죠. 상당히 바빠요. 그런데 이렇게 김주애를 자꾸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MZ세대를 겨냥한 거라고 해요. 그렇죠. 이 MZ세대들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주애가 아버지와 과거와 다르게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오류의 수령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느꼈는데 직접 지게차도 운전하고 또 자기 딸하고 어떤 뭐 이런 소통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친근한 지도자, 네. 북한에서 요구하는 뭐 아버지, 어버이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Z세대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한 그렇죠. 저거 사실 상당히 위험한 네. 겁니다. 원래 지게차 저거 김정은 면허도 없을 거예요. 지게차 저거 북한에서 면허가 필요할까요? 운전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네. 지게차 짐 싣는 저 포크라는 데 지금 실었잖아요. 앞에, 저거 예. 우리 같으면 당장 산업안전법으로 고발당하는 아, 거예요. 그래요? 안 되는군요. 저렇게. 저거 위험하죠. 저 네, 자리.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김주혜 MZ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김주혜는 이제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아이콘처럼 이제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MZ 두 분 박유성 씨, 강나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박유성 씨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의 MZ들이 김주혜 어떻게 볼까요? 김주혜가 등장한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네. 지금 정도면 북한에 있는 많은 젊은 세대가 김주혜가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이미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초반에 나왔을 때는 사실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북한의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들이 놀랐을 겁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남존여비의 그 문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이 저렇게 전면에 나선다라는 거는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김정은이나 그리고 또 선대인 김정일처럼 후계자로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는 김주혜는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래서 김주혜를 지금 13살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벌써부터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했지만 아동학대죠. 네, 저 나이에. 근데 강나라 씨, MZ들 입장에서는 나랑 비슷한 나보다 아니면 어린애인데 저렇게까지 나서는 게 MZ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북한에 살았다고 하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 살 때 이제 김정은이 그때 후계자로 바로 올라왔을 때거든요. 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젊은 지도자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견을 좀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13살 후계자를 내세우는 것만 봐도 북한의 MZ들은 이걸 따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젊은 후계자한테 그 실패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자, 북한 전문가들이 사실 입을 모아서 아마 북한 주민들이 좀 놀랐을 거다 이런 장면들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신년 경축 공연 행사 자리입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김주혜가 등장을 했는데 자, 이제 아버지와 손을 꼭 잡고 나타났습니다. 가죽 재킷도 두 사람이 또 맞춰 입은 모양새인데 공연을 보면서 저렇게 손을 꼭 잡은 다정한 또 부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조금 이제 북한 주민들이 놀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은 자, 저렇게 김주혜가 볼뽀뽀를 하고 이제 옆에서 리설주는 박수를 치는 장면이죠. 뒤에 이제 있는 관계자들은 다 일제히 일어나는 모습인데 자, 이 장면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좀 낯설 수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유사한 장면이 사실 과거에 그 열병식 때 군사 퍼레이드 때 있긴 했어요. 그때는 이제 김주혜가 그냥 날이 좀 쌀쌀하고 이러니까 아빠 볼을 이렇게 좀 손으로 감싸서 이렇게 좀 다독이는 모습 이래서 아빠와 친근함을 표시하는 거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과해가지고 보기에 좀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부녀 간에 어떻게 보면 뭐 수령과 후계자, 아버지와 딸 이런 관계를 조금 친밀하게 소통하는 모습들, 교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과하다 이랬는데 다행히 저 장면에서 옆에 보면은 부인 이설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구도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과 김주혜만 등장하던 이런 모습에서 이설주가 요즘 계속 옆에 같이 오면서 가족적인 모습들 뭐 북한이 늘 얘기하는 거 북한 체제 자체를 사회주의 대가정이라 그러잖아요. 수령과 당과 대중이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루는 대가정인데 그런 거에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김정은 이 가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족주의적인 모습을 좀 내세우고 싶어 하는 속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역효과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강나라 씨가 만약에 지금 북한에 계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저 장면을 지금 조선중앙TV로 다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랑 친구들이랑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워낙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까 저는 아빠한테 살면서 뭐 아빠 사랑해요, 뭐 아빠 뭐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TV에서 한나라 수령이 딸한테 볼 뽀뽀를 받고 있잖아요. 너무 낯설고 어머 이게 뭐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주민들? 엄청 저거는 진짜. 엄청 뭔가 남한 드라마 많이 보고 저런 걸 따라하는 걸 저희는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왜 너네는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반항심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김주혜가 지금 옷차림도 보면은 가죽 옷을 입고
곳곳에서 지금 보면 사치품, 뭐 저렇게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이게 사실 13살이라고는 좀 믿기 어려운 옷차림인데 이게 비슷한 동년배 MZ들, 북한 MZ들이 보기에는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북한에서는요, 김주혜처럼 저렇게 가죽 코트를 13살 나이에 입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살 때 저희 부모님이 가죽 코트를 입고 도로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못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못 입는군요. 네, 뭐 일반 주민들은 입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13살 나이에는요, 북한 청소년이라고 하면 단발머리를 해야 돼요. 김이 3cm짜리 단발머리를 해야 되는데 예외로 저렇게 머리를 기르고 나오는 거니까 네. 오히려 더 청소년들한테는 좀 반발심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럼 나도 단속당하는데 김주혜 왜 단속 안 하냐 이럴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한나라 수령의 이제 후계자니까 저거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더 뭔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아무래도 불만이 또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영종 센터장님 보시기에 김주혜가 일반 북한 주민들은 좀 꿈도 꾸기 힘든 치아 교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포착됐어요? 네, 워낙 깜쪽 같아서 거의 한 1년 동안 저희가 알지를 못했어요. 사실 북한 전문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김주혜를 보는데 그냥은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위쪽 이빨 쪽에 이렇게 그 교정 기구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이게 일본에 있는 한 대북 전문가가 고화질로 분석해가지고 이거 왜 한국에서는 이거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일본에서까지 예민하게. 이번에 그동안에 보면 김주혜가 입을 많이 다물고 있었는데 전날은 엄마 아빠 같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지 좀 입을 많이 벌리고 웃었거든요. 네. 그래서 드러나가지고 이게 언제부터야 하고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백두산에 호텔 개관식 할 때도 하고 있었고요. 가운데 사진이 지금 작년 5월에 러시아 대사관 방문했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보면은 저때 드러나는데 차이는 뭐냐? 작년 5월쯤에는 앞에 이 어금니가 토끼 이빨처럼 이렇게 좀 나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가지런하게 좀 교정이 돼 있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요. 사실은 이게 보면 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엄마인 이설주가 과거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일 때 보면 이빨이 좀 고르지가 않았어요. 왼쪽 게 이제 과거에 한국의 응원단으로 왔을 때 이설주 모습인데 치아가 이제 지금 김주혜 교정하기 전처럼 앞니가 이렇게 크게 좀 나와 있는데 지금의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설주는 완전하게 이제 교정이 끝난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물론 박윤석 씨, 북한 주민들이 조선중앙TV를 이제 확대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교정기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교정기 낄 수 있어요? 이게 북한 치과에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이건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북한에서 교정기를 끼고 어떤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관리를 받는다는 거는 뭐 김씨 부자고 고위층들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사실 교정기를 지금 껴서 김주의 모습이 변하는 거는 사실 남쪽에 계시는 이런 많은 전문가들보다도 잘 들여다보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렇게 큰 변화라는 거는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북한에 살다가 나왔을 때 저기서까지 저렇게 외모에 큰 신경을 쓴다. 이거는 북한에서 이제 후계자를 위해서 북한이 정말 세밀한 것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MZ들이 보기에 북한 MZ들이 보기에 김주혜는 나도 못하는 머리를 기를 수 있고 가죽 점퍼를 입을 수 있고 그런데 교정도 할 수 있고 자 어떻게 보면 좀 특혜를 입고 있다라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점점 자라날수록 체제를 더 다 잡아야 되는 김정은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MZ 세대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 소위 알고 있는 그 배급으로 주는 그 배급 사회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장마당 세대에 익숙한 세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MZ 세대 자체가 80년대 태어난 이제 세대를 지칭하는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배급이 다 끊기고 대량 하사자가 생겼던 게 1990년대 중후반이니까 80년대 태어난 이 친구들이 10대 한참 이제 민감하게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뭐 사회 변화에 민감할 때 이런 배급 단절이라든가 이런 걸 맛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 배급이 끊기면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는 장마당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MZ세대의 특성, 노동당이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는 거죠. 당신들이 해준 게 뭐 있냐? 나 장마당에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마당이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생계의 차원만이 아니라 한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소통하는 장으로서 새로운 변화 또 외부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런 세대로 자라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부채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생리에 더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김정은에 대한 불만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 MZ 세대, 사실 우리가 이제 MZ 세대라고 이제 북한의 젊은이들을 이제 명칭을 하는 건데, 북한에는 정확하게는 미공급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받던 세대와 못 받던 세대로 나누는데요. 미공급? 네, 네. 공급을 받지 못한 세대인데 그게 이제 MZ 세대인 거고, 그 MZ 세대들이 이제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이어받고 그들에게 해준 게 뭐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게 하는 거죠. 예. 그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받은 게 뭐냐,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은 게 뭐냐, 그냥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중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네. 평양의 이제 평촌구역의 한 아파트에 김정은 XX 인민들이 너 때문에 굶어 죽고 있다, 이런 낙서가 실제로 써붙였고, 지금 이게 보안 당국에서 뭐 지우기 작업에 들어가서 평양시를 아주 뒤집어 놓고 있는 정도로 이 MZ 세대들의 불만이 기존에는 속으로, 생각으로만 이제 전해지다가 이제는 이렇게 외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북한의 변화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실제 저런 이제 낙서가 돌아다닐 정도면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건데, 사상보다는 돈이 어떻게 보면 우선시되는 그런 세대인 것 같기도 해요. 김정은이 무서워할 법한 그런 세대라는 건데, 그러면 왜 무서워하는지 이 MZ세대 특징들을 한번 하나씩 뜯어보죠. 자, 이른바 김정은이 북한 MZ를 두려워하는 이유, 그 첫 번째부터 볼까요? 바로 남한 말투라는데, 아니 어느 정도로 쓰길래요? 남한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당연히 은연중에 말투를 쓸 수밖에 없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이 아주 이것 때문에 흥분을 많이 했는데 오빠.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이제 여자친구가 오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북한에서 나온 그 교육 자료 보니까 영상으로 됐는데, 혈족 관계도 아닌 것들이 서로 오빠 동생 하면서 뭐 이렇게 흥분을 한 거 보면 한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 같습니다.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 MZ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우리 말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면은요, 남친 자기야 땡 팔린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글고. 그러니까 그리고의 줄임말이죠. 네. 폭탄주, 싸가지, 몸짱, 얼짱. 뭐 하네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또 신기한 말이기도 한데, 강나라 씨, 이 말들 실제로 북한에서 써요? 네, 실제로 제가 있을 때도 북한에서 이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을 때 썼던 단어들이고요. 이 외에도 뭐 친구를 찡구라고 부르거나, 찡구? 네, 아니면 아자아자 화이팅, 그리고 이제 오빠라든지 뭐 따랑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실제로. 아니 따랑해도 신기하지만, 근데 아까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 그 하네요는 사실 그냥 어디 붙여도 다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신기해요. 이거 실제로 써요?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는 원래 뭐 이래 밥 먹었니, 뭐 밥 먹었다, 뭐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고요. 요자로 끝나는 건 이제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 2013년에는요, 뭐 그 문화 학습에 뭐 하네요라는 어미를 두고 남조선 괴뢰 말투다 이래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할 만큼 북한에서 못 쓰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받침이 없는 뭐 새야 이런 식으로 짓는 것도 이제 강력하게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북한 체제에서. 받침이 없는 이름? 네, 네. 북한에서는 원래 다 이름에 대부분 받침이 들어가거든요. 아, 거기 등장하는 인물 이름이군요. 네네네. 그런 이름들을 이제 남한 말투로 이제 다 따라 짓는 걸 북한 당국이 이제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거 남한 말 쓰면 처벌받잖아요. 통제가 안 되나 보죠? 지금 뭐 그 한 번 이 남한 드라마를 보고 버린 눈을 어떻게 그걸 다시 잡겠습니까? 정말 뭐 누워도 그 드라마만 생각나고 이러는데, 북한이 아무리 뭐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잡히는 거죠. 뭐 특히 SNS가 없지만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을 금하고 심지어 뭐 말투, 서체 이런 것까지 다 금지시키고 있지만, 이게 통제를 되기는 이미 선을 넘은 거를 김정은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높은 확률로 김주애가 그 모범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 MZ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얼마나 퍼졌는지, 아니 일부러 북한 말을 연습까지 해요? 네,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는 친구들끼리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막 한국 말투를 많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되게 유행을
선도하는 친구거든요.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실제로 북한 당국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남한말이 아닌 북한말을 이제 평양말 이런 것들을 문화어를 배우는 시간도 이제 방과 후에 내올 만큼 북한에서 북한말에 신경 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북한말을 두려워하는 건 남한말을 두려워하는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이유, 북한 MZ를 두려워하는 이유 두 번째는 노트텔. 이건 뭡니까? 이렇게 딱 들으면 일단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노트텔. 우린 사실 쓰지 않는 전자제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돼서 간단하게 이제 여기에다가 DVD. 이거군요. 네, DVD나 아니면 USB 칩 같은 것들을 꽂아서 이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노트북 사이즈의 영상 기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이제 전력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큰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또 돌린다고 했을 때 남들이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이런 기계를 가지고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굉장히 이게 편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 이게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전자제품 중에 하나죠. 아니 근데 사실 이거 일일이 다 뺏어서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감시를 하긴 하지만 워낙에 대량으로 많이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숨길 수 있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검열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여기저기다 이제 잘 숨겨서 요거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보고 있고 심지어는 장마당에 나가서 이걸 구매하려고 해도 대란이어서 심지어는 구매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저렇게 비둘기, 참매, 가락지 뭐 이런 우회 프로그램까지 깔려 있으니까 더 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남한 드라마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MZ 통제가 안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속이 탈 법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내세우고 있다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MZ 마음을 사로잡는지 자 첫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선전선동에 있어서도 MZ 마음 한번 사로잡아 보겠다라면서 남한식 뭐 서구식 이런 촬영 기법들 다 도입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평양에 PC방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MZ 겨냥한 거네요. 그렇죠. 평양에 과거에 뭐 컴퓨터방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인민문화공전이나 인민대학습당에 또 뭐 만경대 학생소년공전에 있던 거를 이제 신도시 자기가 유타운 만든 데다가 저렇게 PC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PC방에 의자만 있어가지고 사실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좀 뭐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결국 보면 어디서 구해다가 이제 PC를 만들어 놨는데 PC방을 저렇게 공개를 했는데 저희도 무언 게임을 하나 보려고 봤더니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모자이크를 많이 해놨어요. 지금 저기 보면은 뭔 게임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 PC방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면 정말 경악을 할 텐데 PC가 저렇게 번듯하게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생각할 수 없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그냥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상태에서 뭐 벽돌 깨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저렇게 해놨는데 북한 MZ세대들이 한류 드라마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뭐 롤 게임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정말 세계를 흔드는 이런 K 컬처를 맛보고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뮤직비디오나 먹통 PC방 만들어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김주애를 이제 우상화시키는 작업, 밑작업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PC방 이걸 좀 접목시킨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 핵을 만드는데 김주애가 동참을 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주애를 컴퓨터,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컴퓨터 천재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 잘한대요. 근데 아니 이런 우상화 작업을 강나라 씨 믿겠어요?
저는 사실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북한에 살 때 컴퓨터 교육이 프로그램 수업에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는 못 들었고요. 일반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북한에서는 워낙 이제 세뇌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김정은이 4살 때 탱크를 몰았다 이런 식으로 다 말하다 보니까 김주애도 솔직히 뭐 확인이 안 됐잖아요. 저런 말은 쾌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박유성 씨 컴퓨터 천재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진짜로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컴퓨터나 인터넷에 일단 접하지 못하지만 김주애는 뭐 인터넷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천재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홍보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북한이 전형적으로 지도자들을 내세울 때 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어떤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한테 끊임없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일 요즘에 북한에서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는 게 컴퓨터, 해킹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김주애가 그걸 잘한다라는 걸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정말 적합한 소재죠. 그래도 뭐 5살 때 운전했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MZ들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한 밖에서 전 세계적으로 MZ세대가 정부를 향해서 반체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건데요. 자, 그 나라를 한번 정리만 해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뭐 곳곳에서 지금 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MZ세대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영종 박사, 이걸 보고 김정은도 느끼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다고 느낄 겁니다. 작년 9월에 네팔에서 벌어진 일이야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12월에 지금 이란에서 상황이 터졌잖아요. 이게 이란은 다른 국가들 달리 신정체제 국가고 북한이랑 좀 유사하고 친밀감도 있는데 지금 알리 하메네이가 뭐 해외로 망명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저기서도 지금 청년층이 주도해가지고 반체제, 특히 경제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식량이라든가 민생이 안 되는데 왜 해결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한국으로 아니 북한으로 밀어닥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김정은이가 좀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김정은이 지금 MZ세대들을. 김정은이 지금 세계 각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본인한테 맞춰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지금 모든 MZ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다른 나라 일들과 북한의 MZ세대든 인터넷이라는 게 딱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이들은 외부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기 때문에 김정은 아직 약간 안심을 좀 하고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북한에 보고되는 순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김정은은 더더욱 앞으로 외부 정보를 더 철저하게 차단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군요. 또 언제까지 김정은이 안심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